안녕하세요. 춤추는 동기부여가, 주부들을 위한 행복 연구가, 그 어떤 것이 되어도 좋은 오은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은 팔지 마라, 사게 하라에 대해서 책의 파트 3의 이성이 아닌 욕망에 호소하라, 고객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8가지 덕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오쇼핑 CS 추진 팀장은 불만 고객은 대부분 고객 등급이 우수 이상으로 그만큼 구매 횟수도 많은 열성 고객이라고 설명한다. 상품에 대해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고객들이 있지만 사실 그러한 불만도 관심이 있어야 표시하는 것 아닌가. 기본을 잃으면 고객은 떠나간다. 그런데 그 기본이라는 것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잃기 십상이다. 여기서 기본은 뭘까요? 바로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부터 지켜라 라고 이 파트 3 서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8가지 덕목. 첫 번째, 사랑. 넌 머리를 두드려라. 난 가슴을 두드린다. 따뜻함을 전한다. 사랑을 전하려면 기본적으로 얼굴에 따뜻함이 나타나야 한다. 추운 겨울날에는 자연스럽게 장작불 곁으로 모이듯 따뜻함으로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모여들게 해야 한다. 따뜻함은 가면을 쓰고 위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순수해야 한다. 이것은 기법이 아니라 마음의 특성이다. 가급적 유쾌하게 살자. 영혼이 맑은 사람은 마치 자석처럼 주위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좋은 아침 같은 기계적인 인사보다 어제 맞선 잘 됐어? 주말에 친정에 갔었다며? 부모님 건강하셔? 어제 아이가 열이 나서 일찍 가더니 괜찮아? 처럼 개인적인 관심과 애정이 담긴 인사가 낫다. 여기에 더해 진실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정신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움직여야 한다. 수년간 방송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해온 나는 마지막 시간에 꼭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기보다 듣는 이를 사랑하며 말하라 라고 강조한다.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때 실패할 확률이 가장 낮다. 두 번째는 유도. 거북이 목은 모닥불 앞에서 자연스레 나온다. 간접어는 듣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움직이도록 만든다. 물 한 잔 줘봐. 보다는 목마르지 않아요? 속이 타네. 그 예쁜 손에 물 한 잔 얻어 마시면 영광이겠어요. 등을 간접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드러운 설득의 기교다.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약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어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읽어봐야겠어요. 고객을 설득하려 하지 말자. 어차피 고객은 한번 굳힌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단지 고객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라. 그 믿음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으로 충분하다. 강압적으로 설득하는 것보다 몸을 낮추어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게 슬그머니 설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의 손을 잡는데 손 한번 잡아봅시다. 비싸게 굴지 말고 라며 덥석 손을 잡았다간 뺨을 맞기 십상이다. 반면 손이 작고 예쁘시네요. 제 손은 큰데 우리 손 한번 재볼까요? 아, 이거 진짜 오그라드네요. 라며 가볍게 손을 잡으면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로키 전략이다.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로키 전략이라고 합니다. 내재적으로 변화하면 그 효과가 오래간다. 나중에는 힘을 들여 그 변화를 지속하거나 강화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내부에서 생성된 심리적 일관성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설득하려 하지 말고 확인하게 한다. 나는 갖고 싶다. 나는 사고 싶다. 나는 원한다는 믿음을 확인하게 해줌으로써 구매 촉진을 위한 전략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감성. 세 번째, 감성. 귀가 아닌 가슴에 대고 말한다. 이성보다 감성이 승리한다. 고객은 최종적으로 이성이 아니라 감성의 지배를 받아 물건을 구매한다. 예시로 지친 고객님의 일상에 10분의 티타임은 100분의 휴식과도 같습니다. TV를 끄면 대화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커피를 마시면 사랑이 보입니다. 남편과의 대화 매개체로 원두의 그윽한 향을 나누며 사랑을 다지세요. 또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고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줍니다. 그걸 돈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단지 4만 원에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콘셉트로 다가서자 소비자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지금은 감성 마케팅 시대다. 퍼블리시스의 CEO 모리스 레비는 이성적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아마도 감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일 것이다. 미국의 여름 의류 브랜드 앤슬로폴로지의 옷에는 라벨마다 감성적 문구가 쓰여 있다. 겨울 스웨터는 눈밭에 누워. 화사한 색상의 꽃무늬가 수놓인 가디건은 봄의 메들리. 과감한 블랙 드레스는 긴 밤이라고 말이다. 네 번째, 겸손. 고객을 향해 5도 고개를 숙여라. 몸을 앞으로 5도 숙이면 사람을 올려보게 되므로 겸손함이 묻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앵커들도 이런 자세로 진행한다. 고객에게는 항상 존경심을 담아 접근하고 인정해주고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재빨리 사과하는 것도 겸손의 덕목 중 하나다. 5. 다섯 번째, 직관. 깜깜할 땐 감을 따르라. 당신은 매뉴얼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감을 중시하는가? 우리가 매뉴얼대로 하면 성공을 보장받을까? 단언하건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표준화의 전설로 불리는 맥도날드를 생각해보자. 기업들이 매뉴얼을 잘 갖추고 있지 않던 그 시절 맥도날드는 요리하는 법에서 청소하는 법까지 그리고 직원들이 몇 시간마다 손을 씻어야 하는지 거의 모든 것에 관해 세세한 기준을 만들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 패스트푸드 산업 부분, 고객 만족도가 거의 바닥권에서 헤엄치고 있다. 고객의 불만은 네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직원이 불친절하다. 대충 말하고 대충 준다. 둘째, 서비스가 느리다. 셋째, 매장이 더럽다. 넷째, 톡하면 주문한 음식과 다른 음식을 내민다. 이것을 보면 결국 정해진 매뉴얼이 정답이 아닌 셈이다.
버거킹의 캐치프레이즈는 내 맘대로 하라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햄버거를 즐기라는 말이다. 버거킹 매장은 현재 정해진 틀을 깨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재료를 넣고 뺄 수 있도록 해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6번째, 새로움. 때로는 정상이 아니어야 한다. 성공한 마케터와 창조적인 천재는 또라이가 많기도 하다. 왜 성공한 마케터 혹은 창조적인 천재 중에는 또라이가 많을까?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의사결정은 장난과 유희의 영역이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혁신을 발견하려면 심각하고 딱딱하게 책상머리를 지키며 계산이나 분석만 해서는 안 된다. 처음 보는 신기한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처럼 열린 마음으로 자유분방하게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천재들은 장난과 유희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곤 한다. 비겁하면 안전하긴 하지만 창조는 없다. 새로운 인재를 선발할 때 사고가 굳은 사람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사람이 들어오길 바란다. 기업은 창조적 전략으로 무장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다. 가장 나쁜 직원은 까라면 까는 직원이다. 그런 사람은 명령을 하면 마치 로봇처럼 행동한다. 명령과 통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인 한국 월마트가 왜 망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매일 야근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닌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창조적 시도와 도전으로 무장한 지적 인재가 육적 인재보다 100배는 낫다. 우리는 창조적 긴장으로 혁신적이고 의미 있는 또라이가 되어야 한다. 의미 있는 또라이. 웃긴 말이네요. 의미 있는 또라이. 7번째, 착함. 소비자들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착해야 오래가는 법이다. 고객이 물건을 구매할 때 잘 사셨어요, 잘 쓰세요 라기보다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이 물건값의 일부는 유익한 곳에 쓰입니다 라고 말해보라. 소비자들은 착한 소비를 했다며 스스로 뿌듯해한다. 저자도 책의 수익금을 저소득층을 돕는 일에 성금으로 쓰겠다고 결심하고 난 후부터는 자신의 책을 남에게 권하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한다. 여러분이 이 책을 사면 훌륭한 일을 하는 셈입니다. 이 책의 수익금은 전액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판매한 책값은 모두 그렇게 쓰였습니다. 진심, 마지막이네요. 진심. 단골은 우리의 마음부터 본다. 일본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무인양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행이나 거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라며 심플한 디자인, 생산 과정 최소화, 포장 최소화로 승부한다. 화장품 브랜드 키엘 역시 케이스가 수수하다. 대신 제품 라벨에 깨알 같은 글씨로 상세한 정보를 적어 장인 정신을 강조하고 신뢰를 심어준다. 케이스와 홍보에 무관심한 듯한 태도에 오히려 소비자들은 그 진심을 믿는다. 저자는 방송 아카데미에서 본 꽤 인상 깊은 남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그 남학생은 수줍음이 많은 학생이었는데 모 외국계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만에 그 회사 영업실적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하는 게 아닌가. 좀 궁금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그랬는지. 계속 읽어볼게요. 더욱 놀라운 건 몇 달 동안 몸을 관리하느라 술과 기름진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의사들과 단 한 번도 술자리나 식사조차 하지 않고 실적을 올렸다는 얘기다. 어떻게 올렸을까요? 그의 영업 전략은 한마디로 레알이었다. 처음 의사를 만나면 명함 대신 본인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전했다. 이력서에는 주민번호, 학력, 가족사항 등이 빼곡히 들어갔고 자기소개에서는 어떻게 정직한 여검을 할 것인지 진심을 담았다. 그리고 의사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보여드리고 시작할 겁니다. 저에겐 거짓도 과장도 없습니다. 진심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기 제품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고 주변 약국에서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타사 제품의 리스트까지 함께 정리해서 알려주었다. 그 친절함이 의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멋있죠? 진정성을 높이는 마케팅. 1번. 공감 메시지를 개발한다.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만한 논리적 메시지를 개발 및 전달한다. 2번. 지속적인 경험으로 확증하게 한다. 논리적 설득과 감성적 경험은 진정성의 뿌리지만 그 진정성에 대한 신뢰는 반복적인 경험을 먹고 자란다. 3번. 양방향 소통을 한다. 소비자를 능동적으로 만들고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우정 및 의리를 토대로 해야 상품의 PCL이 지속이 된다. 자, 여기서 PCL은 Product Life Cycle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품 수명 주기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오늘은 좀 짧죠? 8가지. 오늘은 파트 3에서 나온 고객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8가지 덕목에 대해서 읽어봤고요. 저는 여기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유도, 이번에 유도, 두 번째 유도 부분. 간접어로 이야기하라. 이게 물 한 잔 줘봐보다 속이 목마르지 않아요? 속이 타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유도 기법이 저는 정말 부족한데 이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돌려서 유도리 있게 말하는 법을 조금 익혀보도록 한번 해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루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조금 써먹을 게 있으신 분들은 좀 이 중에 하나라도 쓰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을 선택하는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